안녕하세요. 미스테리 별빛숲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요즘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미국의 뇌먹는 아메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던 20세 팀 코랄리프 씨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남편과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부였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가족 여행 중에 들린 호수에서 물놀이를 한 후 이것에 감염되어 두통과 목결림, 시력 상실과 끝내는 몸이 마비되며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고교 졸업생이었던 18세 로런 시스는 국립 화이트워터 센터에서 래프팅을 즐기고 이것에 감염되어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미국 텍사스주 레이크 잭슨시에 살던 6살 남자아이는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이것에 감염되어 고열과 구토로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는 파울러 또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흔히 말하는 뇌먹는 아메바입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모두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되어 뇌가 파괴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의외로 뇌먹는 아메바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뇌먹는 아메바는 흙이나 호수, 연못, 민물이나 하천, 강 등에 서식하면서 25도씨 이상의 따뜻하고 잔잔한 물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온천물에서도 서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호주, 체코 등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대부분 25도씨 이상의 수온이 따뜻하고 고인 듯한 잔잔한 호수나 연못, 하천 등에서 물놀이나 수영을 한다거나 세수나 세척을 할 때 그런 물이 코에 들어갔을 경우에 드물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런 물이 코에 닿았다고 해서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드물게 코 안에 비강 점막을 통해서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을 따라 올라가서 뇌로 침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먹는 아메바가 인간의 뇌를 침투한다면 아메바가 뇌세포를 파먹고 뇌가 붓게 되면서 아메바성 수막 뇌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감염 자체는 매우 드물지만 한번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무려 97%라니 한번 걸리면 거의 사망이란 뜻인데요. 무섭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병들이 비슷한데요. 감염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통, 발열, 메스꺼움, 어지럼증이 있다가 점점 목이 뻣뻣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혼미해지고 균형 감각이 없어지면서 발작과 환각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평균 5일 안에 사람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앞서 소개해드렸던 2020년 텍사스주에서 6살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은 일반 야외에 있는 민물이 아니고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감염됐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처음에 고열과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찾았다가 최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CT를 찍었더니 CT 결과 뇌가 부어 있었고 뇌먹는 아메바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샤워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수돗물이 코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에 레이크 잭슨 씨는 수돗물 검사를 했고요. 11개의 샘플 중에 무려 3개에서 뇌먹는 아메바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7일에 미국 텍사스주 레이크 잭슨시에 도시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레이크 잭슨시 시장은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으며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생수를 공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아니, 일반 민물도, 야외에 있는 민물도 아니고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미국 수돗물에서 뇌먹는 아메바가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재난사태까지 선포됐다고 하니까 그 심각성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196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사람 145명 중에 단 4명만이 생존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걸린 사람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이긴 한데요. 글쎄요, 그 당시에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긴 시간, 장시간 동안에 걸린 사람이 적었다는 거에 그나마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뇌먹는 아메바는 환경 조건이 맞으면 세계 곳곳에서 어디든 서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뇌먹는 아메바의 발견 사례가 없고 그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온이 따뜻한 물과 그 고인 듯한 잔잔한 물에서는 어디서든 서식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무시한 놈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뇌먹는 아메바의 감염을 막으려면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요. 목욕이나 물놀이 등을 할 때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코마개 같은 것으로 물을 좀 코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은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 이젠 아무 물이나 만져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 물을 만지거나 물놀이를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코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없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미심쩍은 물은 절대 만지지 말고요. 아무리 평화롭고 잔잔하다고 해도 속지 말고 그런 의심되는 물은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항상 최선이니까요. 저는 이런 뇌먹는 아메바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저 어렸을 때도 또 학생 때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인간이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미지의 세계나 미지의 생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미스테리 별빛숲이었습니다.